병원 로비 사람들로 가득한 오전 10시. 영자는 소파 위 서류 봉투를 주워 안내 데스크로 향합니다. 바로 그때 윤세라가 달려와 영자의 손목을 확 잡습니다. 청소부가 남의 서류를 왜 뒤져요? 도둑질 하려다 걸린 거잖아. 짝! 윤세라의 손바닥이 영자의 뺨을 강하게 후려칩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모든 시선이 영자에게 쏠립니다. 영자는 뺨을 감싸고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바로 옆에 서 있던 사위 도윤은 모든 걸 보고도 고개를 돌립니다. 청소부 주제에 기웃거리지 말라고요. 윤세라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립니다. 영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저 눌러주시는 작은 응원이지만 그 정성만큼 복이 되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실 겁니다. 서울 강북 30년 된 대학병원의 새벽은 고요합니다. 밤샘 근무를 마친 간호사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응급실 불빛만이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는 시간이죠. 바로 이 시간 새벽 4시 정각에 이영자는 병원 지하복도에 도착합니다. 69살 허리는 이제 예전 같지 않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정확합니다. 영자는 청소 카트를 밀며 지하복도를 천천히 걷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낡은 타일 바닥이 하얗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영자는 예전에 간호조무사였습니다. 98년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병원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영자는 그때 청소 용역으로 전환됐죠.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영자는 한 번도 이 병원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손에 익은 복도, 손에 익은 계단, 손에 익은 사람들. 영자에게 이 병원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영자는 청소를 마치고 조그만 도시락 가방을 엽니다. 새벽에 싸온 김밥, 미역국을 담은 보온병, 그리고 멸치볶음이 담긴 작은 반찬통이 가지런히 들어 있습니다. 영자는 복도 끝 내과 전공의 휴게실로 향합니다. 사물함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문을 엽니다. 박수진 33살. 영자의 딸입니다. 사물함 안에는 구겨진 가운과 두꺼운 의학 서적이 쌓여 있습니다. 영자는 그 틈 사이에 도시락을 밀어넣고 작은 쪽지를 끼워 넣습니다. 밥 먹고 버텨라. 다 지나간다. 영자는 쪽지를 쓸 때마다 가슴 한편이 먹먹해집니다. 수진이가 밤샘 당직을 설 때마다 영자는 새벽에 도시락을 넣어줍니다. 말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밥으로 전합니다. 수진이는 엄마가 청소부로 일한다는 사실을 동료들에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자도 그걸 압니다. 괜찮습니다. 딸이 편하게 일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죠. 영자는 사물함 문을 조용히 닫고 복도를 나섭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걸어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 최도윤입니다. 36살 수진이의 남편이죠. 도윤은 같은 병원 투자전략팀 소속입니다. 병원 재단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외부 투자 유치와 계약을 담당합니다. 최근에 팀장 승진 소식이 들렸습니다. 도윤은 영자를 지나칩니다. 고개를 살짝 끄덕이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영자는 그 눈빛이 늘 신경 쓰입니다. 처음 사위를 봤을 때부터 느꼈던 위화감, 말투는 공손하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수진이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영자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선택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지금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딸, 저 사람 옆에서 괜찮을까? 영자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청소 카트를 밉니다. 지하복도를 지나 1층 로비로 올라갑니다. 로비는 아직 어둡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하품을 하며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영자는 로비 바닥을 닦기 시작합니다. 대리석 바닥은 매일 닦아도 금방 먼지가 않습니다. 영자는 걸레를 꽉 짜서 한 칸 한 칸 정성스럽게 닦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로비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오전 8시 병원이 문을 엽니다. 환자들, 보호자들, 직원들이 들어옵니다. 영자는 청소 카트를 구석으로 밀어두고 로비 한편에 앉아 잠시 숨을 고릅니다. 무릎이 쑤십니다. 허리도 뻐근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일을 마쳤으니까요. 영자는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내 미지근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로비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쏟아집니다. 영자는 그 햇살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짓습니다. 이 병원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간호조무사로 시작해서 지금은 청소부가 됐지만 영자는 이 병원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이곳이 영자의 자리니까요. 수진이가 전공의 휴게실에서 깨어납니다. 당직을 서느라 제대로 눈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사물함을 열고 도시락을 발견합니다. 쪽지를 읽습니다. 밥 먹고 버텨라. 다 지나간다. 수진이는 쪽지를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엄마의 필체가 예전보다 조금 흐릿해졌습니다. 수진이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도시락 뚜껑을 엽니다. 김밥에서 참기름 냄새가 납니다. 수진이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아래 로비 어딘가에서 엄마가 일하고 있을 겁니다. 수진이는 가끔 복도에서 엄마와 마주칩니다. 하지만 서로 모른 척합니다. 엄마가 먼저 그러자고 했습니다. 내가 편하게 일해야지. 엄마는 괜찮으니까. 수진이는 그게 미안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병원은 위계가 엄격한 곳이니까요. 영자는 다시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지나갑니다. 오늘은 오전 10시에 병원 로비에서 큰 행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단 해외 투석기 도입 프로젝트 투자 설명회라고 하더군요. 영자는 행사가 끝나면 로비를 다시 청소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잠깐 쉴 수 있을 겁니다. 영자는 지하 휴게실로 내려갑니다. 다른 청소 용역 직원들이 모여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영자도 한 잔 따라 마십니다. 동료가 물어봅니다. 언니, 오늘 로비 행사 있다며? 사람 많이 온대. 영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게. 끝나면 또 바빠지겠지. 영자는 커피를 다 마시고 다시 일어섭니다. 쉬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일할 시간입니다. 영자는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나섭니다. 세상을 닦는 일 영자는 오늘도 그 일을 합니다. 오전 10시 병원 로비는 북적입니다. 재단 해외 투석기 도입 프로젝트 투자 설명회가 시작됐습니다. 로비 한쪽에 임시 무대가 설치되고 투자자들과 병원 관계자들이 자리를 채웁니다. 영자는 구석에 서서 행사를 지켜봅니다. 곧 청소를 시작해야 하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아직은 기다려야 합니다. 무대 위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됩니다. 최도윤이 마이크를 잡고 유창하게 설명합니다. 이번 투석기 도입은 병원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해외 선진 기술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만큼 투자 가치가 충분합니다. 도윤의 말투는 자신감으로 가득합니다. 투자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영자는 청소 카트를 밀고 로비로 들어갑니다. 의자를 정리하고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습니다. 그때 로비 소파 위에 놓인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옵니다. 누군가 두고 간 것 같습니다. 영자는 봉투를 집어들고 안내 데스크로 가려고 합니다. 분실물은 항상 안내 데스크에 맡기는 게 규칙이니까요. 영자가 봉투를 들고
몇 걸음 걷는 순간 누군가 급히 달려옵니다. 젊은 여자가 영자의 손목을 확 잡습니다. 그거 내 거예요. 왜 만져요?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롭습니다. 영자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섭니다. 아, 분실물인 줄 알고 안내 데스크에 맡기려고 했어요. 여자는 윤세라, 33입니다. 투자사 실무자로 오늘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윤세라는 영자의 손에서 봉투를 낚아챕니다. 청소부가 남의 서류를 왜 뒤져요? 이거 중요한 투자 자료예요. 영자는 당황합니다. 뒤지지 않았어요. 소파에 놓여 있길래 분실물인 줄 알고. 윤세라는 영자의 말을 끊습니다. 도둑질 하려다 걸린 거잖아요. 남의 투자 자료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윤세라의 목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영자는 얼굴이 빨개집니다. 정말 오해예요. 저는 그냥. 그 순간 윤세라의 손바닥이 날아듭니다. 짝! 영자의 뺨에 날카로운 소리가 울립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봅니다. 영자는 뺨을 감싸고 그 자리에 굳어버립니다. 윤세라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청소부 주제에 기웃거리지 말라고요.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뺨이 얼얼합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주변의 시선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청소부가 서류를 만졌대. 투자 자료라며? 보안 문제 아니야? 영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변명하고 싶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최도윤이 서 있습니다. 도윤은 모든 걸 봤습니다. 영자가 봉투를 주어서 안내 데스크로 가려던 것도, 윤세라가 먼저 손목을 잡은 것도, 뺨을 때린 것도 다 봤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돌립니다. 못 본 척합니다. 영자는 도윤을 쳐다봅니다. 사위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윤세라는 계속 소리칩니다. 이 사람 얼굴 기억해 두세요. 보안팀에 신고할 거예요. 영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리를 떠납니다. 청소 카트를 밀고 복도로 나갑니다. 눈물이 핑 돕니다. 하지만 울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습니다. 영자는 지하 휴게실로 내려갑니다. 아무도 없는 휴게실에 앉아 한숨을 쉽니다. 뺨이 아직도 화끈거립니다. 영자는 손으로 뺨을 만져봅니다. 부어오른 것 같습니다. 영자는 가방에서 손거울을 꺼냅니다. 거울 속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립니다. 동료 청소 직원이 들어옵니다. 언니 괜찮아요? 로비에서 무슨 일 있었다며? 영자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짓습니다. 괜찮아. 오해가 좀 있었어. 동료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영자를 바라봅니다. 얼굴 많이 부었어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자는 손을 흔듭니다. 아니야, 괜찮아. 영자는 다시 일어섭니다. 오후 근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겁습니다. 30년을 이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항상 조용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영자는 복도를 지나며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분실물을 주어서 안내 데스크에 맡기려고 한 게 잘못일까요? 영자는 고개를 저으며 걸음을 옮깁니다. 잘못한 건 없습니다. 다만 운이 나빴을 뿐입니다. 저녁 6시 영자는 퇴근 준비를 합니다. 청소 카트를 정리하고 걸레를 빨아서 널어둡니다. 로커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깁니다. 거울을 보니 뺨의 붓기가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영자는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라서 자국을 가립니다. 수진이가 보면 걱정할 테니까요.
영자는 병원을 나섭니다. 저녁거리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영자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갑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영자는 작게 한숨을 쉽니다. 같은 시각 병원 투자팀 회의실에서는 작은 대화가 오갑니다. 도윤과 윤세라가 마주 앉아 있습니다. 윤세라가 말합니다. 아까 그 청소부 보안팀에 신고했어요. 서류 접근 의혹으로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잘했어. 이런 식으로 내부 통제 이슈를 만들어두면 우리 계약건은 주목받지 않을 거야. 윤세라가 웃습니다. 청소부 한 명으로 모든 시선을 돌릴 수 있다니 간단하네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간단한 게 좋은 거지.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그 대화를 듣고 있다는 걸. 박수진입니다. 수진은 회의실 앞을 지나가다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입니다. 수진은 문틈 사이로 귀를 기울입니다. 청소부 한 명으로 시선을 돌린다는 말이 들립니다. 수진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수진은 회의실을 지나쳐 복도 끝으로 갑니다. 손이 떨립니다. 무언가 잘못됐습니다. 수진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춥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진은 병원 보안팀으로 향합니다. 수진은 보안팀 사무실 문을 두드립니다. 안에서 들어오세요라는 대답이 들립니다.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보안팀 직원이 고개를 듭니다. 무슨 일이세요, 박 선생님? 수진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오늘 로비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왔어요. 청소 용역 직원 관련해서요. 보안팀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투자 자료 접근 의혹건 말씀이시군요. 신고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정말 신고가 들어간 겁니다. 수진은 침착하게 말합니다. 그 직원은 제 어머니예요. 혹시 로비 CCTV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요. 보안팀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컴퓨터 화면을 켭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직원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오전 10시경 로비 영상을 불러옵니다. 화면 속에서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영자가 청소 카트를 밀고 들어옵니다. 영자는 바닥을 청소하다가 소파 위에 놓인 봉투를 발견합니다. 봉투를 집어들고 곧바로 안내 데스크 쪽으로 걸어갑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때 윤세라가 급히 달려와 영자의 손목을 잡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곧 윤세라가 영자의 뺨을 때립니다. 영상 속 영자는 뺨을 감싸고 그 자리에 굳어버립니다. 수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엄마는 분명히 분실물을 안내 데스크에 맡기려고 했습니다. 훔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수지는 보안팀 직원에게 말합니다. 보셨죠? 어머니는 분실물을 습득한 즉시 안내 데스크로 향했어요. 이건 명백히 선량한 행동이에요. 보안팀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영상만 보면 그렇긴 한데요. 문제는 투자팀 쪽에서 다른 제보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수지는 눈살을 찌푸립니다. 무슨 제보요? 직원은 서류를 뒤적이며 말합니다. 청소 인력의 문서 접근이 반복됐다는 구두 제보예요. 내부 규정 위반 논란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수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어머니는 30년간 이 병원에서 일했어요.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반복적으로 문서를 접근했다니요? 증거라도 있나요? 보안팀 직원은 고개를 젓습니다. 구두 제보라서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팀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이상 절차를 밟아야 해요. 수지는 답답합니다. CCTV 영상이 명백한 증거인데 구두 제보 때문에 엄마가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수지는 직원에게 부탁합니다. 이 영상 보관해 주세요. 나중에 필요할 수 있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연히 보관합니다. 감사 절차가 진행될 테니까요. 수지는 보안팀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걷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투자팀에서 구두 제보를 했다는 게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왜 하필 오늘 로비 사건 직후에 그런 제보가 들어간 걸까요? 수지는 발걸음을 멈춥니다. 아까 회의실에서 들었던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떠오릅니다. 청소부 한 명으로 모든 시선을 돌릴 수 있다니 간단하네요. 수지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설마 남편이 일부러 엄마를 이용한 걸까요? 수지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합니다. 밤 9시입니다. 남편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을 겁니다. 수지는 투자팀 사무실로 향합니다. 복도는 조용합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시간입니다. 투자팀 사무실 불빛이 켜져 있습니다. 수지는 문 앞에서 멈춥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남편의 목소리입니다. 서류는 거의 마무리됐어. 그 계약만 체결하면 구멍 메운다니까. 구멍? 수지는 귀를 쫑긋 세웁니다. 도윤이 계속 말합니다. 성결제로 밀어넣으면 돼. 감사 전에만 처리하면 문제 없어. 수지는 숨을 죽입니다. 성결제, 감사, 구멍. 이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듣지 않고 복도를 빠져나옵니다. 손이 떨립니다.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과 엄마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수지는 계단을 내려가 병원 밖으로 나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수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수지는 엄마에게 전화를 겁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엄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세요? 수지는 목소리를 가다듬습니다. 엄마, 나야. 오늘 로비에서 무슨 일 있었어? 엄마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합니다. 아, 그거. 괜찮아. 오해가 좀 있었어. 수지는 가슴이 아픕니다. 엄마는 항상 이렇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수지는 말합니다. 엄마, 나 CCTV 확인했어.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 분실물 반환하려고 한 거잖아. 엄마는 한숨을 쉽니다. 그래도 신고 들어갔다며. 보안팀에서 연락 왔어. 수지는 주먹을 줍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엄마는 말합니다. 수진아, 괜히 내가 나서지 마. 엄마는 괜찮아. 수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안 괜찮아, 엄마. 이건 명백한 누명이야.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통화를 끊고 수지는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 하늘은 늘 이렇게 어둡습니다. 수지는 병원을 돌아봅니다. 저 안에서 엄마는 30년을 일했습니다. 간호조무사에서 청소부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엄마는 한 번도 이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엄마가 지금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수지는 결심합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남편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왜 엄마를 이용하려는 건지 알아내야 합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낸 것들을 정리합니다. 로비 사건, 구두 제보, 남편의 통화 내용, 성결제, 구멍. 수지는 메모를 읽으며 생각합니다. 이 조각들을 맞추면 전체 그림이 보일 겁니다. 수지는 다시 병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밤샘 당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수지는 자료를 찾을 겁니다. 투자팀 서버 접근 로그, 계약서 메타데이터, 선결제 승인 라인. 수지는 내과 전공이지만 병원 전산 시스템에는 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수지는 당직실로 들어가 컴퓨터를 켭니다. 로그인을 하고 병원 내부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화면에 여러 메뉴가 뜹니다. 수지는 감사실 공유 폴더를 클릭합니다. 최근 감사 자료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수지는 투자 관련 폴더를 찾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계약서, 투자 제안서, 승인 문서들이 가득합니다. 수지는 꼼꼼히 읽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한 파일에서 멈춥니다. 해외 투석기 도입 계약서. 파일 속성을 확인합니다. 최종 수정자 최도윤. 수정 날짜 오늘 오후 3시. 수지는 숨을 멈춥니다. 남편이 오늘 로비 사건 직후에 계약서를 수정했습니다. 수지는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이 파일이 증거가 될 겁니다. 수지는 컴퓨터를 끄고 의자에 기댑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병원은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로비에는 대형 현수막이 걸리고 직원들은 기념 배지를 가슴에 답니다. 영자는 여느 때처럼 새벽에 출근해서 복도를 닦습니다. 지난주 일 이후로 보안팀에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CCTV 영상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이 무겁습니다. 오전 10시 병원 대강당에서 창립 기념식이 시작됩니다. 영자는 강당 뒤편에서 행사를 지켜봅니다. 무대 위에 재단 이사장 정태현이 오릅니다. 71살 백발의 노신사입니다. 정태현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합니다. 오늘은 우리 병원이 3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정태현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병원은 기적처럼 시작됐습니다. 30년 전 이곳은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건설 감독으로 현장에 있었죠. 어느 날 오후 철골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철근 더미에 깔렸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집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정태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 누군가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죠.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숨 쉬세요. 천천히 숨 쉬세요. 정태현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그분은 응급요원으로 파견 나온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철근 틈으로 기어들어와 제 기도를 확보하고 압박 지혈을 했습니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제 곁을 지켰죠. 덕분에 저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땅 위에 사람을 살리는 병원을 세우겠다고. 영자는 강당 뒤편에서 손이 떨리는 걸 느낍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철근 더미 사이로 기어 들어갈 때의 두려움, 피투성이가 된 남자의 얼굴, 그리고 간신히 숨통을 틔워줬을 때의 안도감. 영자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간호조무사로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정태현이 말을 잇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며 옛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사고 당시 응급보고서에 서명이 있더군요. 이영자.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그분이 지금도 이 병원에 계시지 않을까? 영자는 숨을 멈춥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이영자가 누구야? 혹시 우리 병원 직원? 영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사람들 눈에 띄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태현은 계속 말합니다. 인사팀에 문의했더니 이영자 씨는 지금도 우리 병원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청소 용역으로요. 강당이 웅성거립니다. 영자는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정태현이 무대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이영자 씨 계시다면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영자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다리가 굳어버린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영자를 쳐다봅니다. 저기 계신 분 아니에요? 청소복 입으신 분? 영자는 어쩔 수 없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갑니다. 복도를 지나 무대 앞까지 갑니다. 정태현이 무대에서 내려와 영자 앞에 섭니다. 두 사람이 마주 봅니다. 정태현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30년 만입니다. 그때 절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아니에요. 전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정태현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손이 없었다면 이 병원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이 병원의 시작입니다. 정태현은 가방에서 낡은 서류를 꺼냅니다. 병원 설립 추진 합의서입니다. 마지막 장을 보십시오. 영자는 서류를 받아듭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말미에 작은 필체로 적혀 있습니다. 응급 현장 증인 이영자. 영자는 눈을 크게 뜹니다. 이건 제가 사고 보고서 작성할 때 서명한 거예요. 정태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서명이 이 병원 출발의 증인입니다. 영자는 서류를 들여다봅니다. 30년 전 자신의 필체가 거기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거기 있습니다. 영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정태현이 영자의 손을 잡습니다. 당신의 손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 손이 이 병원을 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칩니다. 영자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수진이 강당 한편에서 엄마를 바라봅니다. 수진의 눈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저 손이 사람을 살렸구나. 저 손이 나를 키웠구나. 행사가 끝나고 정태현이 영자를 별실로 안내합니다. 조용한 방에 두 사람만 남습니다. 정태현이 말합니다. 이영자 씨 30년 동안 이 병원에서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호조무사에서 청소용역으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당신은 한 번도 이 병원을 떠나지 않으셨죠. 영자는 미소 짓습니다. 이곳이 제 자리니까요. 정태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 제가 들었습니다. 보안 리포트 건 말입니다. 영자는 순간 긴장합니다. 정태현이 계속 말합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당신은 분실물을 반환하려 했을 뿐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정태현이 말합니다. 하지만 투자팀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청소 인력의 보안 접근 관리가 허술하다고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걸까? 영자는 조용히 듣습니다. 정태현이 영자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영자 씨, 누군가 당신을 이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이 병원의 은인입니다. 영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태현과 헤어지고 영자는 복도를 걷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합니다. 30년 만에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줬습니다. 자신의 손을 기억해줬습니다. 영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입니다. 하지만 이 손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 손이 병원을 세웠습니다. 영자는 청소 카트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제 다시 일할 시간입니다. 복도를 닦고 계단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해야 합니다. 영자는 걸레를 적십니다.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영자는 걸레를 꽉 짜고 바닥에 대고 천천히 닦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닦는 일 영자는 오늘도 그 일을 합니다. 창립 기념식 다음 날 영자는 평소처럼 새벽에 출근합니다.
하지만 병원 정문에서 보안 직원이 영자를 막아섭니다. 이영자 씨, 잠깐만요. 보안팀에서 호출이 떨어졌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무슨 일인가요? 보안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보안팀으로 가보세요. 영자는 보안팀 사무실로 향합니다. 복도를 걸으며 불안감이 커집니다. 어제 이사장님이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무슨 일이 또 생긴 걸까요? 보안팀 사무실 문을 두드립니다. 들어오세요. 영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보안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팀장이 말합니다. 이영자 씨 앉으세요. 영자는 의자에 앉습니다. 팀장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넘기며 말합니다. 재단 기밀 문서 열람 의혹 건입니다. 내부 규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영자는 눈을 크게 뜹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 CCTV로 결백이 증명됐잖아요. 팀장은 고개를 젓습니다. 로비 분실 물건은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제기됐어요. 투자팀에서 추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청소 과정에서 책상 위 문서를 여러 차례 접촉했다는 겁니다. 영자는 황당합니다. 청소하다 보면 책상을 닦아야 하잖아요. 문서가 있으면 조심스럽게 치우고 다시 제자리에 놓았어요. 팀장은 한숨을 쉽니다. 이영자 씨 입장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규정상 청소 인력은 문서가 있는 책상을 청소할 때 반드시 해당 부서 직원 입회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영자는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 줄 몰랐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팀장이 말합니다. 규정이 최근에 강화됐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행됐어요. 영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팀장은 서류를 덮으며 말합니다. 일단 업무 배제 조치합니다. 감사가 끝날 때까지 출근하지 마세요. 영자는 귀를 의심합니다. 업무 배제요? 팀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감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잠정적인 조치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영자는 일어섭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는데 지금 쫓겨나는 겁니까? 영자는 보안팀 사무실을 나와 복도에 섭니다. 멍하니 서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출근했는데 일을 못합니다. 영자는 천천히 정문으로 걸어갑니다. 직원들이 출근하며 영자를 지나칩니다. 누군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자는 겨우 고개를 끄덕입니다. 병원 밖으로 나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십니다. 영자는 벤치에 앉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멍하니 앞을 바라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사장님이 자신을 기억해줬고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같은 시각 투자팀 회의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립니다. 도윤과 윤세라 그리고 투자팀 직원 몇 명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도윤이 말합니다. 내일까지 해외 투석기 납품 선결제를 밀어 넣어야 해. 이번 계약 못 따내면 우리 팀 전체가 위험해. 윤세라가 묻습니다. 감사팀에서 눈치채지 않을까요? 도윤은 고개를 젓습니다. 지금 감사팀 시선은 청소부 보안 문제에 쏠려 있어. 우리 계약권은 주목받지 않을 거야. 윤세라가 미소 짓습니다. 청소부 건으로 보안 리포트 올린 게 신의 한 수였네요. 도윤이 말합니다. 이번 주 안에만 선결제 처리하면 돼. 그러면 내가 만든 투자 구멍을 메울 수 있어. 구멍만 메우면 감사 통과할 수 있어.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청소부부는 정말 괜찮은 건가요?
이사장님이 어제 기념식에서 도윤이 말을 끊습니다. 이사장은 감상적인 사람이야. 과거에 매달려 있어. 우리는 병원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어.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윤세라가 서류를 펼치며 말합니다. 그럼 내일 오전에 성결제 승인 라인 돌리겠습니다. 저녁 무렵 수진이 퇴근하고 엄마에게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받는 엄마의 목소리가 힘이 없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엄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합니다. 수진아, 엄마 오늘 업무 배제당했어. 수진은 휴대폰을 꽉 쥡니다. 뭐라고? 왜? 엄마가 설명합니다. 추가 제보가 들어왔다는 것, 문서 접촉 규정 위반이라는 것, 감사 끝날 때까지 출근 금지라는 것. 수지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가 조용히 말합니다. 괜찮아, 수진아. 감사 끝나면 해결될 거야. 수지는 고개를 젓습니다. 안 괜찮아. 이건 누명이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엄마를 몰아가고 있어. 엄마는 한숨을 쉽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잖니. 엄마는 그냥 청소부일 뿐이야. 수지는 눈물이 핑 돕니다. 엄마는 청소부가 아니야. 엄마는 이 병원을 세운 사람이야. 어제 이사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엄마는 작게 웃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야. 지금 엄마는 그냥 청소하는 사람이야.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 지금 갈게. 엄마가 대답합니다. 집에 있어. 오지 마. 괜찮아. 하지만 수지는 이미 병원을 나서고 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엄마 집으로 향합니다. 1시간 후 수지는 엄마 집 앞에 도착합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엄마가 문을 엽니다. 수지는 엄마를 꽉 안아줍니다. 엄마, 괜찮아. 내가 있잖아. 엄마는 수진의 등을 토닥입니다. 우리 딸 고생이 많구나. 두 사람은 거실에 앉습니다. 수진은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 지난주부터 조사하고 있었어.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어. 계약서 조작, 성결제 편법, 그리고 엄마를 이용해서 시선을 돌리려는 것까지. 엄마는 눈을 크게 뜹니다. 도윤이가? 수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증거를 모으고 있어. 투자팀 서버 접근 로그, 계약서 메타데이터, 성결제 승인 라인. 다 확인했어. 남편이 투자 구멍을 만들었고 그걸 메우려고 불법 성결제를 밀어 넣으려 해. 그리고 감사팀 시선을 돌리려고 엄마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야.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사위가 자신을 이렇게 이용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수진이 말합니다. 엄마,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싸워야 해. 엄마는 고개를 숙입니다. 수진아, 엄마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건 싫어. 수진은 엄마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정의의 문제야. 엄마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런데 누명을 쓰고 있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엄마는 수진을 바라봅니다. 딸의 눈빛이 단호합니다. 그날 밤 영자는 용역업체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이영자 씨, 병원 측 요청으로 계약 해지 통보합니다. 영자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합니다. 계약 해지요? 담당자가 말합니다. 병원에서 보안 문제로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깁니다. 영자는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업무 배제에 이어 계약 해지까지. 영자의 세상이 무너집니다. 수진이 엄마를 안아줍니다. 엄마, 울어도 돼. 괜찮아. 영자는 수진의 품에서 조용히 웁니다. 30년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엄마를 집에 남겨두고 병원으로 출근합니다. 당직실에 도착하자마자 수지는 컴퓨터를 켭니다. 지난 며칠간 모아둔 자료들을 다시 확인합니다. 투자팀 서버 접근 로그, 계약서 수정 기록, 선결제 승인 라인. 모든 증거가 남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지는 병원 감사실로 향합니다. 감사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갑니다. 감사실장이 고개를 듭니다. 박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수지는 준비해온 파일을 책상 위에 놓습니다. 자료 보존 명령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투자팀 관련 문서와 메일을 모두 보존해 주세요. 감사실장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수지는 침착하게 말합니다. 해외 투석기 도입 프로젝트에 불법 선결제 의혹이 있습니다. 계약서 조작 가능성도 있고요.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보존해야 합니다. 감사실장은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수지는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보여줍니다. 투자팀장 최도윤 계정에서 계약서 파일이 여러 차례 수정됐습니다. 수정 날짜를 보세요. 로비 사건 직후입니다. 그리고 이건 선결제 승인 요청 문서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감사실장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감사실장이 말합니다. 이 자료들을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수지는 대답합니다. 병원 내부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전공의도 감사자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감사실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보존 명령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팀 서버 접근 로그 전체를 확보하겠습니다.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첫 번째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수지는 감사실을 나와 투자팀 사무실로 향합니다.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남편과 정면으로 마주쳐야 합니다. 투자팀 사무실 문을 엽니다. 도윤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수진이 들어오자 도윤은 고개를 듭니다. 웬일이야? 당직 아니었어? 수진은 도윤 앞에 섭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도윤은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섭니다. 무슨 얘기? 수진은 조용히 말합니다. 해외 투석기 계약건, 선결제 편법, 그리고 우리 엄마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 도윤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무슨 소리야? 수지는 한 발 더 다가섭니다. 다 알아. 내가 투자 구멍을 만들었고 그걸 메우려고 불법 선결제를 밀어 넣으려 한다는 거. 그리고 감사팀 시선을 돌리려고 엄마를 이용했다는 거.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웃습니다. 증거라도 있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있어. 계약서 메타데이터 변조 흔적, 내 계정에서 수정한 기록, 그리고 윤세라가 외부 컨설팅 법인에 비정상 용역비 송금한 내역까지 다 확보했어. 도윤의 표정이 변합니다. 너 어떻게 그걸? 수지는 차갑게 말합니다. 병원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있잖아. 그리고 감사실에 자료 보존 명령도 요청했어. 이제 증거는 사라지지 않아. 도윤은 책상을 손으로 탁 칩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을 고발하려고? 수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편이기 전에 너는 범죄자야. 그리고 우리 엄마를 이용했어. 용서 못해. 도윤은 수진에게 다가섭니다. 수진아, 진정해. 이건 다 병원을 위한 거였어. 투자 손실을 만회하려고 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수지는 고개를 젓습니다. 병원을 위한 게 아니야.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한 거지. 승진하고 싶어서, 실적 만들고 싶어서, 그러려고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킨 거야. 도윤은 입술을 깨뭅니다. 내 장모가 무고하다고?
그 사람은 그냥 청소부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지는 모든 걸 깨닫습니다. 남편은 사람을 직급으로 판단합니다. 청소부는 희생시켜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수지는 차갑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는 청소부가 아니야. 이 병원을 세운 사람이야. 이사장님 목숨을 살린 사람이야. 30년간 이 병원을 지킨 사람이야. 도윤은 비웃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은 청소부잖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 수지는 주먹을 줍니다. 난 기억해. 그리고 이사장님도 기억하셔. 이제 모두가 알게 될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수지는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갑니다. 도윤이 뒤에서 소리칩니다. 수진아, 이러면 너도 끝이야. 나랑 같이 무너져. 수지는 멈추지 않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갑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수지는 곧바로 이사장실로 향합니다. 비서에게 급한 일이라고 전하고 이사장을 만납니다. 정태현 이사장이 수진을 맞이합니다. 박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수지는 준비해온 자료를 책상 위에 펼칩니다. 이사장님, 제보드릴 게 있습니다. 수지는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도윤이 만든 투자 구멍, 불법 선결제 시도, 계약서 조작, 그리고 엄마를 희생양으로 삼은 계획까지. 정태현은 자료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봅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정태현이 말합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배임이고 문서 조작이에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보안 리포트도 조작됐어요. 투자팀에서 거짓 제보를 한 겁니다. 정태현은 책상을 손으로 탁 칩니다. 이영자 씨를 이렇게 이용하다니. 정태현은 수진에게 말합니다. 박 선생님, 이 자료를 바탕으로 외부 감사를 의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자 씨 명예회복 절차도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수지는 눈물이 핑 돕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정태현은 수진의 손을 잡습니다. 감사할 건 없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정태현은 즉시 이사회 긴급 소집을 지시합니다. 그날 오후 이사회가 열립니다. 정태현은 수진이 제공한 자료를 이사들에게 공유합니다. 투자 전략팀의 불법 선결제 시도가 확인됐습니다. 계약서 조작 정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용역 직원에 대한 거짓 보안 리포트도 확인됐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립니다. 정태현이 계속 말합니다. 저는 3가지 안건을 상정합니다. 첫째, 투자 전략팀 외부 감사 의뢰. 둘째, 이영자 씨 명예회복 및 보상 검토. 셋째, 보안 리포트 진위 조사. 정태현은 이사들을 돌아보며 말합니다.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이사들이 하나씩 손을 듭니다. 전원 찬성입니다. 정태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결됐습니다. 즉시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태현은 수진에게 전화를 겁니다. 박 선생님,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습니다. 어머니께 전해주세요. 곧 명예회복될 겁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말합니다. 전화를 끊고 수진은 엄마에게 전화를 겁니다. 엄마, 이겼어. 이사회에서 엄마 명예회복 의결했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말이니? 수진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정말이야, 엄마.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그날 밤 영자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별이 보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입니다. 영자는 작게 미소 짓습니다. 손을 펴봅니다. 이 손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 손이 진실을 지켰습니다. 일주일 후 월요일 오전 병원 대강당에는 기자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무대 위에 정태현 이사장이 오릅니다.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정태현은 손에 든 서류를 들어보입니다. 지난주 우리 병원 투자 전략팀에서 불법 선결제 시도와 계약서 조작이 발견됐습니다. 외부 감사법인이 확인한 결과 투자팀장 최도윤과 실무자 윤세라가 투자 손실을 은폐하려고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내가 술렁입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시작합니다. 정태현이 계속 말합니다. 더 심각한 건 이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됐다는 겁니다. 청소 용역 직원 이영자 씨에게 거짓 보안 리포트를 작성해 누명을 씌웠습니다. 감사팀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였습니다. 정태현은 잠시 숨을 고릅니다. 보안 리포트는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영자 씨는 분실물을 반환하려던 선량한 시민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듭니다. 질문이 쏟아집니다. 정태현은 손을 들어 제지합니다. 질문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먼저 들으셔야 할 말이 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집니다. 정태현은 영자를 바라봅니다. 영자는 강당 앞줄에 앉아 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엄마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정태현이 말합니다. 이영자 씨는 30년 전 이 병원 공사 현장에서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간호조무사였던 이영자 씨는 철골 붕괴 사고 때 저를 구조했습니다. 덕분에 이 병원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영자 씨는 병원의 은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인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정태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영자 씨에게 병원 재단 지분 20%를 증여합니다. 평가액은 80억 원입니다. 오늘 이사회 의사록 공증을 완료했습니다. 세무 절차와 법무 절차도 개시했습니다. 장내가 술렁입니다. 기자들이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봅니다. 80억 원, 지분 20%. 엄청난 금액입니다. 영자는 의자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귀를 의심합니다. 지분 80억? 정태현이 영자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영자 씨, 이건 감사의 표시입니다. 늦었지만 받아주십시오. 영자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수진이 엄마를 부축합니다. 영자는 무대 앞으로 걸어갑니다. 정태현이 무대에서 내려와 영자 앞에 섭니다. 두 사람이 마주봅니다. 정태현이 영자의 손을 잡습니다. 30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영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이사장님, 전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정태현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 값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영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쏟아집니다. 그때 강당 뒤편에서 소란이 일어납니다. 금융수사대 수사관들이 들어옵니다. 수사관들은 강당 옆 대기실로 향합니다. 대기실에는 도윤과 윤세라가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입니다. 수사관이 다가와 말합니다. 최도윤 씨, 윤세라 씨, 계약서 변조, 배임, 허위 보고서, 작성 혐의로 동행하시겠습니다. 도윤은 벌떡 일어섭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정치야. 수사관은 차분하게 말합니다. 조용히 하시고 동행하시죠. 도윤은 대기실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강당으로 들어섭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돌립니다. 도윤은 영자를 향해 소리칩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영자는 도윤을 바라봅니다. 차분하게 말합니다. 당신 인생은 당신 손으로 만들었어요. 도윤은 할 말을 잃습니다. 수사관들이 도윤의 팔을 잡습니다.
가시죠. 도윤과 윤세라는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강당을 빠져나갑니다. 기자들이 따라가며 사진을 찍습니다. 강당이 다시 조용해집니다. 정태현이 다시 마이크를 잡습니다. 이 병원이 지켜야 할 건 실적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 본질을 잊지 않겠습니다. 장내에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기자들도 직원들도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칩니다. 영자는 박수 속에서 수진을 바라봅니다. 수진은 엄마를 향해 미소 짓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아줍니다. 수진이 엄마 귓가에 속삭입니다. 엄마,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영자는 수진의 등을 토닥입니다. 우리 딸이 해냈구나. 기자회견이 끝나고 영자는 정태현의 안내로 이사장실에 들어갑니다. 정태현은 두꺼운 서류 봉투를 영자에게 건넵니다. 이영자 씨, 이게 지분 증여 계약서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세무사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자는 서류를 받아듭니다. 무겁습니다. 80억이라는 숫자가 실감나지 않습니다. 정태현이 말합니다. 이영자 씨, 이제 편히 사시면 됩니다. 청소는 그만하셔도 됩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그런데 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태현은 미소 짓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시간은 충분합니다. 영자는 서류를 가슴에 안고 이사장실을 나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난 3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간호조무사였던 시절, 청소부가 된 날, 매일 새벽 4시에 출근하던 날들, 수진이 도시락을 발견하고 쪽지를 읽던 순간들, 영자는 지하 복도로 내려갑니다. 청소 카트가 놓여 있는 곳입니다. 영자는 카트 손잡이를 잡습니다. 차갑습니다. 익숙한 느낌입니다. 영자는 걸레를 만져봅니다. 거친 섬유가 손끝에 닿습니다. 영자는 작게 웃습니다. 이제 안녕이구나. 영자는 청소 카트를 놓고 복도를 걸어 나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섭니다. 햇살이 눈부십니다. 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습니다. 영자는 깊이 숨을 들이쉽니다. 공기가 달콤합니다. 수진이 영자에게 다가옵니다. 엄마, 어디가? 영자는 딸을 바라봅니다. 그냥 좀 걸으려고. 오랜만에 낮에 밖을 걸어보고 싶어. 수진은 엄마의 손을 잡습니다. 같이 갈까? 영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같이 가자. 두 사람은 병원 앞 공원으로 걸어갑니다.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입니다. 영자는 손을 펴서 햇빛을 받습니다. 송금 사이로 빛이 스며듭니다. 영자는 이 손으로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 손으로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 손으로 진실을 지켰습니다. 수진이 말합니다. 엄마, 이제 뭐 하고 싶어? 영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모르겠다. 그냥 사람들을 돕고 싶어.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지는 미소 짓습니다. 엄마답네. 영자는 딸을 바라봅니다. 우리 딸이 옆에 있어서 힘이 났어. 고마워. 수지는 엄마를 안아줍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엄마. 엄마가 옳은 일을 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 두 사람은 햇살 속에서 오래 앉아 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평화롭습니다. 이제 싸움은 끝났습니다. 진실이 이겼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성북구 골목 3층짜리 건물 앞에 영자가 서 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새로 단 간판이 햇빛을 받아 빛납니다. 이영자 무료진료센터. 영자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작게 미소 짓습니다. 1년 전 80억을 받았을 때 영자는 막막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답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영자는 센터 문을 엽니다. 1층에는 어르신 상담실이 있습니다. 편안한 소파와 따뜻한 조명,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2층에는 만성질환 클리닉이 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곳입니다. 3층에는 쉼터 겸 요가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영자는 1층 상담실로 들어갑니다. 작은 주방에서 라벤더 차를 내립니다. 은은한 향이 퍼집니다. 영자는 찻잔을 들고 창가에 섭니다. 창밖으로 골목길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영자는 조용히 말합니다. 예전엔 세제 냄새로 하루를 시작했지. 이젠 사람 냄새로 끝내고 싶네.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옵니다. 수진은 병원 당직을 마치고 센터로 왔습니다. 엄마, 오늘 환자 많아? 영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전에 어르신 5분 오셨어. 혈압 체크하고 상담하고 차 한 잔씩 대접했지. 수지는 미소 짓습니다. 엄마가 정말 좋아 보여. 영자는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그래, 행복해. 사람들 도울 수 있어서. 수지는 2층으로 올라갑니다. 클리닉에는 간호사 2명과 의사 1명이 상주합니다. 모두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수진도 일주일에 2번씩 센터에서 진료를 봅니다. 오늘은 당직을 마치고 잠깐 들른 길입니다. 2층 진료실에서는 한 어린아이가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진찰합니다. 열은 없네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아이 엄마가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수지는 아이에게 다가가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해. 아이가 환하게 웃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수지는 3층으로 올라갑니다. 요가실에서는 어르신들이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요가 강사가 앞에서 동작을 시범 보입니다. 어르신들이 천천히 따라합니다. 수지는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평화롭습니다. 수지는 다시 1층으로 내려갑니다. 영자가 상담실에서 한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요즘 무릎이 아프다고 합니다. 영자가 조언합니다. 2층 클리닉에서 진료 받아보세요. 물리치료도 해드려요.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어르신이 고맙다며 손을 잡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영자는 수진에게 말합니다. 수진아, 점심 먹었어? 수진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직. 영자는 주방으로 가서 도시락을 꺼냅니다. 김밥과 미역국입니다. 수진은 웃습니다. 엄마, 아직도 도시락 싸줘? 영자가 대답합니다. 당연하지. 엄마는 엄마니까. 두 사람은 상담실 테이블에 앉아 함께 밥을 먹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옵니다. 수진이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합니다. 엄마, 이 센터 정말 잘 만든 것 같아. 동네 사람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 있어. 영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게 내가 원한 거야. 돈은 많이 받았지만 그걸 나만 쓰고 싶지 않았어. 영자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뜨며 계속 말합니다. 병원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더라고. 그걸 이제야 배웠어. 30년 동안 병원 복도를 닦으면서 몰랐던 건데 이제 알았어. 수지는 엄마를 바라봅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해. 힘든 일을 겪었는데도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돕고 있잖아. 영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원망할 게 뭐 있어. 나쁜 사람도 있었지만 좋은 사람도 많았어. 이사장님도 계셨고 수진이 너도 있었고 그걸로 충분해. 수진은 엄마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 사랑해. 영자는 딸의 손을 꽉 쥡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점심을 마치고 두 사람은 센터 앞 골목을 걷습니다. 영자는 이 동네가 좋습니다. 조용하고 사람들이 정겹습니다. 골목 끝에서 정태현 이사장이 걸어옵니다. 정태현은 가끔 센터에 들러 영자를 만납니다. 이영자 씨, 오늘도 바쁘셨습니까? 영자는 미소 짓습니다. 바쁘면 좋죠. 사람들이 찾아오니까요. 정태현은 센터를 둘러보며 말합니다. 은인께서 만드는 병원보다 따뜻한 병원이네요. 잘 보고 있습니다. 영자가 대답합니다. 병원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더라고요. 그걸 이제야 배웠어요. 정태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정태현은 잠시 머물다 돌아갑니다. 영자는 센터로 돌아와 상담실에 앉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메모를 꺼냅니다. 오래전 수진이에게 써줬던 쪽지입니다. 밥 먹고 버텨라. 다 지나간다. 영자는 메모를 펼쳐봅니다. 글씨가 흐릿해졌습니다. 영자는 펜을 꺼내 메모 뒷면에 새로운 문장을 씁니다. 밥 먹고 버티고 사랑하자. 영자는 메모를 천천히 접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넣습니다. 이 문장이 영자의 삶이었습니다. 밥 먹고 버티고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해가 기울고 봄바람이 센터 창문을 스칩니다. 영자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봅니다. 골목에 노을이 집니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어르신들이 산책을 합니다. 평범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영자에게는 소중한 풍경입니다. 영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입니다. 하지만 이 손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 손이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 손이 진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손이 다시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영자는 손을 펴서 햇빛을 받습니다. 송금 사이로 빛이 스며듭니다. 영자는 내면에서 단단한 평화를 느낍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영자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봅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고 아픈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모든 발걸음이 지금의 영자를 만들었습니다. 영자는 작게 중얼거립니다. 나의 손이 닦아온 길은 누군가의 내일을 닦아주고 있었구나. 영자는 센터 안을 둘러봅니다. 1층 상담실, 2층 클리닉, 3층 요가실. 이 모든 공간이 사람들의 내일을 밝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자의 손이 만든 공간입니다. 수진이 영자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쌉니다. 엄마, 뭐 생각해? 영자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냥 고맙다는 생각. 수진이 묻습니다. 뭐가? 영자가 대답합니다. 모든 게. 삶이, 사람들이, 그리고 너. 수진은 엄마를 꽉 안아줍니다. 저녁이 되고 센터에 불이 켜집니다. 따뜻한 빛이 골목을 비춥니다. 영자는 창가에 서서 별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반짝입니다. 영자는 별을 향해 작게 손을 흔듭니다. 안녕, 어제. 안녕, 내일. 영자는 오늘을 삽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삽니다. 영자의 손은 더 이상 세제를 만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걸레를 짜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손은 여전히 세상을 닦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상처를 닦고 아픔을 닦고 외로움을 닦습니다. 그것이 영자의 손이 하는 일입니다. 봄바람이 다시 한번 창문을 스칩니다. 영자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낍니다. 따뜻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영자는 작게 미소 짓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입니다. 영자는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영자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만약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한 줄의 응원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